네, 현재 코스피는 1995포인트입니다. 어제보다 0.3%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1.5%로 어제보다는 8포인트 정도 밀려서 523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로즈스탁 이상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 휴가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물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투신의 매도 물량은 확대되고 있지만 연기금과 국가지자체 쪽에서 매수해주면서 현재 250억 원 정도 매수 물량 유입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김보람 아나운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큰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투신의 또 지금 펀드 물량이라고 하죠. 이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대신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조금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연기금의 매수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외국인도 풀이 죽었는지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매도를 일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신의 매도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느냐를 꼭 한번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연기금이라든지 국가지자체에서 매수세가 오늘 장 끝날 때까지 유입이 될 수 있는가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락을 불러왔는 이유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차트적으로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은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격을 조금 좁히는 과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차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11선에 지금 어느 정도의 이평선 자체가 매집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더 체크를 하시면서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단이라고 생각을 했던 밑에 1950포인트는까지는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시는 시각이 중요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만큼 지금 오늘 물량을 어느 정도 차익을 실현해야지 추석 전에 돈을 쓸 수가 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오늘 큰 매도세를 조금 불러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어차피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적토마라고 항상 제가 지금 코스닥 시장을 표현을 하는데, 적토마도 물 먹을 때는 잠깐 쉬었다 갑니다. 그렇게 잠깐 쉬었다 가는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전반적인 시장 흐름 분석해 봤는데요. 그 가운데 특징을 보이는 업종들 어떤 게 있습니까? 화학업종 그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오르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니 해도 화학업종이겠죠. 그래서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오름세는 없습니다만,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 오늘 그렇게 크게 오르는 건 아니죠. 1%에서 2% 내외로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지금은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점 매수세.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더라도 지금은 기관의 저점 매수세가 조금 유입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기관이 어느 정도의 매수권이 조금 보이고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살아나야지 우리나라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것처럼 일단은 지금은 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조금 작용하는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금호석유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12만 원 밑에 선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가 어느 정도 집중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없는 상승일지라도 기관의 수급적인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큰 폭의 2.8%라는 상승세를 좀 이루는 게 오늘 금호석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컨텐츠. 네. YG 엔터테인먼트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오늘 96,800원을 찍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모습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일단은 시총 상위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1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96,800원을 시총으로 따져본다면 9,999억입니다. 그만큼 1조는 넘기 힘든 벽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YG 엔터테인먼트가 하락을 함에 따라서 지금 SM이라든지 키스트 그리고 SMCNC까지 동반 하락을 조금 불러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급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보다는요. 일단은 한 번 더 기회를 보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그때 매도에 동참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인 테마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오늘 안랩을 네.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안랩을 통틀어서 일단 정치인 인맥 관련주가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나타냈었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많이 나타냈었습니다. 근 3일 만에 지금 거의 30%에서 40% 정도 빠지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그만큼 항상 서울경제TV를 시청하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팔아야 된다. 지금 팔아야 된다. 위고가 알았을 때 팔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항상 드렸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까지 내려왔는 상황인데 오늘이라도 팔아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인 테마주 오늘에서도 팔아야 된다. 지금 가격대도 아직까지는 더 떨어질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지금은 안랩을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 여기에 어느 정도 물량이 밑에 보시면 거래량으로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기술적 반등입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자리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대신 여기서 윗꼬리를 지금 달고 있습니다. 윗꼬리를 단다는 거는 그만큼 아직까지 파는 세력이 우세하다가 되겠죠. 지금도 팔고 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써니전자도 똑같고요. 지금은 다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을 꼭 보시고 지금은 인맥 관련주는 파셔야 된다. 어차피 정치인 테마주를 할 거면 지금은 인맥 관련주보다는 정책 관련주가 차라리 낫다. 그렇게 조금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 안 잃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돈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금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다시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